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 오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중요한 자리에 앞선 발표하시는 분들은 센터장님 그리고 무슨 본부장님, 근데 신탁사에서는 왜 차장이 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올해로 45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한테 기회가 닿아서 풍선효 단지에 저희 한국토지신탁과 그리고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 현장을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한참 일할 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제일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앞서서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분당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천당의 분당이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눈높이를 좀 낮추겠습니다. 정말 이제 간단하게 정비사업 자체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와 비교해서 신탁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단지에 왜 신탁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표가 80장이 넘어요. 80장이 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땅이 몇 평인데 얼만큼을 줄 거야 라는 말들을 아직도 여전히 많이들 하세요. 여기 이제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땅을 5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4층짜리 빌라를 짓고 1층은 상가로 팔아요. 2층도 팔고 그다음에 3층, 4층은 내 집으로 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내놓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사비 1층하고 2층을 판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비를 주고 설계비를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층, 2층 판 돈을 가지고 우리는 공사비와 설계비를 주고 나는 내 집을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때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얼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많은, 그러니까 아까 상가로 쳤을 때 1층과 2층 우리가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반 분양을 확보를 해서 얼마나 비싸게 팔 것인가, 그리고 공사비, 그리고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설계비나 이런 비용들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땅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땅 크기가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정평가 같은 건 왜 하느냐? 우리가 사업의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 간의 그 남는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옆집 대비해서 내가 감정평가가 좀 더 높다고 하면 좀 더 이득을 보고 좀 더 낮다고 하면 좀 더 덜 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일반 분양을 확보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적률이에요. 일반 분양은. 그래서 우리가 선도지구를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상품성을 만들어서 얼마나 비싸게 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설계비나 공사비를 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시면 되고 남으면 여러분들이 환급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1, 2층 팔아가지고 3층, 4층은 내가 들어가고 공사비, 설계비에 모자란 건 내가 더 내야 되고 남는 돈은 내가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재건축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업주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그래서 이 재건축이 최초 77년도에 주택 재개발법으로 해가지고 처음 재건축 재개발이 아마 시작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는 사업주를 조합밖에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신탁도 있고 공공도 있고 아까 앞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업 주체들이 있는데, 최초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밖에는 사업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분당 풍선유 같은 경우도 조단위의 사업이 될 거예요. 조단위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욕심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조합을 구성을 했고, 그 조합이 사업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공공이 들어옵니다. 원래라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50평짜리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갑자기 국가에서 그걸 대신 해주나요? 아니에요. 이게 개인 사업인데. 사실 재건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올 여지가 원래는 없어야 하는데도 너무 많은 집단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2006년도에 공공이 들어오고 공공이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공은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잘 일을 해 주시는데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나라에 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신탁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신탁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사업주 역할을 하는데, 조합과 신탁의 차이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조합의 집행부의 역할을 그냥 신탁이 대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신탁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3월에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 사유, 국회에서 개정 사유로 발표된 내용이 신탁의 사업비 조달을 통해서 투명한 사업관리, 그리고 갈등 감소, 그리고 사업 지연을 줄인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서 교착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국회에 제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라고 공공이 들어오고 신탁이 들어오고 라고 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들이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말도 안 되는 호황기를 우리가 맞이를 해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뜹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시기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다 덮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도 분양가가 이걸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가 분당이고 성남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다 이제 표면으로 다 드러나오고 있고, 지방 사업장들은 시공사들이 다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짚어나가야 되는 거고, 신탁이 201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도 한 3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다니면. 근데 둔촌 주공 때 저희가 도드라지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는데, 둔촌 주공은 다 아시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인데 여기에서 시공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둔촌 주공의 조합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 온갖 국회의원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이기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공사비를 1조가 넘는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이 계시긴 한데 LH랑 다르니까 공공에서 이 공사비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원을 통해서 공사비 검증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만 하지 않아요.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면 시공사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착공 분양을 하면은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시공사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시공사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공사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분양에 관한 내용부터 해가지고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 사태 때 1조 1천억이 올라갔는데 부동산원에서 이 중에 공사비는 1,100억밖에 안 된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1,100억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유주 한 분당 억대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기사들도 있는데 공공이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둔촌주공처럼 그리고 이 둔촌주공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 지금 시점에 서울에 있는 굉장히 주요 위치에 있는 조합 방식의 현장들이 공사가 아예 중단되거나 조합 물건이 경매 위기로 넘어가거나 등의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탁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신탁이 도입이 되고 저희가 나름 잘 해왔나 봅니다. 저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열심히 일을 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량하게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국가에서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는지 최근 3년 동안 국가의 정책 발표들을 보면은 저희 신탁사의 역할을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부여를 더 하고 있고 저희한테 혜택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에서 발표했다시피 공공은 아무래도 공공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아까 일반 분양을 많이 팔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조차도 이제 저에게 일반적으로 다 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신탁으로 가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걸 보면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제일 밑에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저희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저거이고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기간 단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저희의 역할이 커요. 역할이 크고 권한도 생각보다 큽니다. 권한도 큰데 대신에 그 조합의 문제점은 조합 집행부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저희 신탁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라는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탁사가 뭔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신탁사는 금융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하고 똑같은 저희도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돈과 부동산. 돈은 어디에 맡기십니까? 은행에 맡기시죠. 금융기관, 은행에 맡기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신탁사에 맡깁니다. 그 똑같이 돈을 맡기는 역할을 하는 은행처럼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탁사예요. 그러면 저희 신탁사가 왜 2016년도에 이 도정법에 들어왔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는 계속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인데 이게 너무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공공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공공을 넣고 했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써 관리해줄 사람을 찾는데, 그렇다고 시공사에 맡기기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렵고, 이걸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기관 중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네, 신탁사예요. 그리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재를 하기도 정말 쉬워요. 저희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받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그 금융감독원이 관리도 받고 저희가 신탁법의 제재도 받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서 은행이 만약에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뭔가 잘못 그 돈을 운용을 했을 때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게 저희 신탁법에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하시면 저 선관주의 의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량하게 이 용역 업무를 수행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에요. 지키기도 지켰다고 볼 수도 없고 안 지켰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저희 금융기관에는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만약에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져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일단 신탁사가 국가에서는 일단 신탁사에게 계속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역할을 좀 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저희 신탁사가 이 사업에 만약 들어오게 되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데, 이 자금 조달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공사도 뽑기 전에 무언가 일을 해야 돼요. 추진위도 만들고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누구 돈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돈을 내실 건가요? 여기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업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체들의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선정을 해줘야만 하고 정당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대가를 주면서 용역업체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시공자를 뽑게 되고, 재건축의 가장 큰 용역업체가 시공자이고 돈이 많은 업체도 시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를 선정하면 그때부터는 입찰보증금을 통해서 시공사의 대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요. 조합장님이 시공자로부터 월급을 받고 조합 사무실도 시공자 돈으로 조합 사무실을 월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모든 사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공사비 협상에서 유리할래야 유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공사 돈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꾸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갑일 수가 없어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터진 게 둔촌주공이고, 지금 부동산 호황기가 끝나고 모든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 중단한 현장들이 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 신탁사가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업체들과 이해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자금 관계에 있어서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신탁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저희 만약에 신탁사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업비는 저희가 책임지고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필요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 주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 되고, 시공사에게도 저희는 공사만 시키고 다른 업무를 안 줘도 돼요. 공사만 시키고 공사비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딱 적정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신탁사의 가장 크고 저는 처음이자 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자 선정,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인허가 관리, 관리처분 계획 수립, 분양 관련, 공사 관리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부터 신탁사가 많은 권한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신탁사가 이 사업을 너무 주도적으로 많이 끌고 가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국가에서 저희 역할을 확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저희는 모든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길 안내를 어떤 게 최적의 길인지, 어떤 게 최단 시간인지, 어떤 게 최저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는 것을 따라서 저희는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공하고 신탁에서 차이가 여기서 옵니다. 공공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고 공공이 결정을 해요. 주민대표 몇 분과 함께. 근데 저희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부담이 될 계약, 그리고 시공자의 선정이나 변경은 여러분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결국엔 비용은 전부 다 용역업체들에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은 그동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감시 기구도 없고 조합에 대한 감독에 대한 의무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비리들이 있었고 저희 신탁사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그리고 신탁법에 의해서 저희는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도 제도를 계속 개선하면서 저희의 책임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신탁사가 여기에서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단지를 선도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도지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정비사업을 지금 거의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도 모든 지자체마다 2020 도시계획이 있고 지금은 2030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굵직하게 여러분들의 용적률 관련한 내용들을 정해 놓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용적률 얼마까지라고 말 그대로 도시의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건데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2020 도시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2017년도 전까지 그 부동산 호황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용적률의 인센티브 혜택들을 줘요. 이 재개발 재건축의 본질은 여러분들한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추가로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추가 용적률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득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인데 보통은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반대급부로 환수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인센티브의 특혜를 줘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30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그 특혜 조항들을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승센터를 한 1000평만 제공을 해도 용적률을 400%를 준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2000평을 제공을 해야지만 용적률을 400%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분당 신도시에 선도직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가장 큰 특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마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고 부동산이 좋아지면 특혜를 줄이고, 그리고 여기는 선도지구로서 이 분당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금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몇 개 선도지구가 시범적으로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의 특혜에서 일부분을 다시 또 회수해 가고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선도지구를 잡아야 하는지를 제 경험상 좀 말씀드렸고요. 네, 선도지구는 앞에 설명했던 거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참여도, 그리고 아직 어디까지 특혜를 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특혜의 선도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이건 지자체도 아니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 정말 많은 혜택을 줄 겁니다. 이걸 잡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앞쪽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기여, 그러니까 주민 참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공공기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도지구를 위해서는. 근데 선도지구 우리가 공공기여에는 1구간, 2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우리 풍선유의 평균 용적률은 202%입니다. 202%인데 기준 용적률이라는 표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남시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줄 평균 용적률이라고 표현을 하면 300%다 하면 저희 202%에서 300%까지 갈 때 98%의 용적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1구간이고, 그 다음에 특별정비계획 용적률로 예를 들어 4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더 100%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2구간 상승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기여를 1구간 상승분의 10%에서 40%는 공공기여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2구간에서는 40%에서 70%를 공공기여로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위원장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환승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구간을 저희가 공공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그동안의 재건축은 이 기여를 땅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부를 공원으로 내놓다든지 무슨 공공 건물로 내놓다든지. 근데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남는 건 일반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가장 기준이 돼요. 바닥 땅이. 근데 그 바닥 땅에서 일부를 떼주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땅이 아닌, 지상 땅이 아닌 지하에서 이거를 제공을 하면 되고, 그리고 공공기여에서 약 33%의 가치는 금액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특혜를 여러분들은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련한 내용도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풍선효 단지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이라 짧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풍선효 5단지, 6단지, 7단지가 약 800세대, 약 400세대씩 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비행안전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개 단지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실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단지가 너무 많고, 지금 보이는 지금 눈에 가시권에 가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지도 많은데, 나머지 단지들도 지금 다 선도지구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구는 몇 개 안 될 거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이미 준비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공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풍림, 선경, 효성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서로 이렇게 서로 합일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저희 신탁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기회가 된다고 하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2016년도 이후부터, 그 전에는 저희는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16년도부터 했고 지금 한 7, 8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한국토지신탁의 경우에 약 33개 현장을 그 짧은 기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정비사업이 처음에 지정고시를 받으면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고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이주, 그 다음에 철거, 착공, 준공, 이 절차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현장, 모든 단계의 현장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노하우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하우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7년, 8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준공을 낸 사업장까지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사업보다는 빠른 정비사업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마아파트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근데 개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개발을 해야 이미 2017년, 21년도에 재건축하고 이미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좋은 정비사업이,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신탁 정비사업을 하면서 또다시 느낀 게, 그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조합이 스스로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단위의 사업에 그 업체들과, 전문적인 업체들과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합이 이긴 사례가 없어요. 정말 당연히 좋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한 사례도 있고, 정말 훌륭한 조합장님이 계셔서 바르게 간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진행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올라졌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없이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하우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시공사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했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일단 가지고 오고자 하고, 그리고 시공사 공사비를 가장 먼저 저희가 중요하게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입찰 단계에서부터 그동안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공사 도급계약서도 시공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관리처분 때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두 번째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를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대로 당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조건대로 공사비 협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초기 단계, 입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도급계약서를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만 시공사가 나중에 공사비를 변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사비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업체들로부터 저희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조합이 내부적인 비리도 저희가 투명한 그 금융감독 관리나 국토 관리를 받고 저희가 금융기관으로서 투명한 사업 관리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공사비를 케어할 수 있는 사례인데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부산 지역에서 선정 진행하고 있는 범일 3구역과 범천 1-1구역이라고 이 현장인데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착공전 시공자 선정 시는 당연히 이제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착공전 단계에서 저희가 공사비 차이를 보시면 저희는 제한한 공사비에서 678만원, 이게 두 구역이 굉장히 붙어 있어요. 인근 단지이고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사비 차이가 730만원과 926만원 조합 방식과 이 차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거의 약 200만원, 평당 2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금정역세권 재개발에 저희가 신탁 방식인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전부 다 메이저 시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메이저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다른 신탁사 대비해서 저희가 공사비가 제일 싸요. 제일 싼데 거기에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발코니 확장 포함인데 여러분들이 일반 조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원들은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분까지 발코니 확장이 포함이 된 게 뭐가 좋냐? 왜 좋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이미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공사비 안에 일반 분양 발코니까지 지어줘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조합 방식에서는 발코니를 시공사에서 팔았어요. 근데 우리 공사비 안에 일반 분양 발코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분양 발코니를 우리가 팔아요.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는 싼데 그 공사 범위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지수. 저희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 중에 낮은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초반대로 올랐어요. 건설 공사비 지수는 거의 20% 중반, 후반까지 올랐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공사비가 5천억이다. 5천억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천억, 1조다. 그냥 딱 끊어지게. 1조에 10%면은 1,000억입니다. 25%면은 2,500억이에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1,000억과 2,500억 사이에는 1,500억이라는 숫자가 있고, 저희는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 중 낮은 값으로 했고, 다른 신탁사들은 건설 공사비 지수로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질 여건도 지질 상황, 저희가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변동함에 있어 물가 상승 외에 가장 크게 공사비가 변동되는 게 지질 여건입니다. 땅. 보통 통상적으로 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 지질 여건을 저희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지질 조사를 하고, 그 지질 조사를 제공을 하면서 지질 상황에 따른 공사비 변동을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없음으로. 그러니까 공사비를 나중에 가서 공사비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막아놔요. 그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단계에서부터 마감재 리스트까지 전부 다 배포를 하고, 마감재 리스트는 저희가 실제로 시공자 입찰을 보고 나중에 본계약할 때까지 연 단위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유행도 지나고, 그리고 마감재도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왜 마감재 리스트를 최초부터 이렇게 제공을 하냐면 기준을 잡으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공사비 이슈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들고 오는 공사비를 아무도 검증을 못하는 겁니다. 최초 단계에 조합으로 갔을 때
설계도서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한 두세 장짜리 배치도, 설계 개요 정도밖에 없고, 집안조사서도 없고, 마감제도 없고, 도급계약서도 시공사가 들고 오는 계약서를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 나중에 우리가 입찰 때 공사비와 본계약 때 공사비를 비교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사비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걸 한국부동산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까 앞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북가자 6구역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또 다른 사례인데요. 그 인근에 마천 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 방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이 북가자 6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가고 있고 여기도 공사비가 약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여기도 저희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하고 여기 조합 방식으로 가는 곳은 적용 지수가 아예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당연히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국가에서 통계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 지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가에서 시작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물가 상승을 적용을 하게 되면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일단 신탁이 공사비를 굉장히 싸게 저희가 시공자들을 뽑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분당인데 싼 아파트를 짓고 싶지 않아. 우리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짓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북가자 6구역 저희가 대림의 아크로를 선정을 했어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 마천 4구역 대비해서 여기 마천 4구역 현대건설 DH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북가자 6구역 DLEH의 아크로를 적용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90만 원 정도가 싼데 여기 오늘 DL도 발표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DL 아크로 브랜드에 아마 품질은 협상을 안 해줄 겁니다. 공사비가 싸다고 해서 회사에서 미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품질을 낮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오냐면 아까 초반에 시공사가 조합 방식에서는 공사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간접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은 분양이 돼야지만 공사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리스크 비용도 굉장히 커요. 예비비도 크고. 근데 신탁 방식은 저희가 분양이 되건 안 되건 공사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꼭 시공사가 들어오면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리스크 비용이나 예비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간접 비용도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접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비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공사의 하이 브랜드 저희 굉장히 많은 시공사들과 하이 브랜드를 실제로 하고 있고 공사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름마을도 보급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무조건 보급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고도 제한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층수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49층까지 올릴 것이냐 라는 논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강남 쪽에서도 분위기를 보면은 초고층까지 짓지 않아요. 공사비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사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반포 1, 2, 4주구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49층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건 대전 용문주공이라고 아까 그 저희 30개가 넘는 현장 중에 이미 준공까지 난 현장을 사례로 좀 들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신탁을 했을 때 정말로 비용이 절감이 되느냐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전 용문주공에는 동문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었어요. 동문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었고
관리 처분을 하고 사업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동문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신용이 약하다 보니까 사업비 대출이 안 됐고 2016년도에 신탁이 이제 부부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신탁을 모를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저희 한국토지신탁을 찾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들어가자마자 시공사를 교체를 했어요. 동문건설에서 대림으로 바꿨습니다. 대림으로 바꿨는데 공사비가 싸졌어요. 동문건설에서 메이저 시공사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싸져서 저희가 사업비에서 약 500억 정도를 지출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 거는 시공사 바꾸고 착공 분양하고 준공시킨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 자금 조달하면서. 그럴 때 사업이 계획적으로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메이저 시공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약 300억 정도의 수입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스스로로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무료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탁이 이런 일을 할 때 신탁이 그러면 가져가는 건 무엇이냐? 저희는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아까 저희 금융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제공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와 이자를 내요. 저희가 이 사업에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그 이자를 저희는 여러분들께 받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를 어느 범위 정도에서 책정을 하냐면 국가에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공공의 역할을 하라고 이 신탁 정비사업의 신탁사의 역할을 저희한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장에 저희가 만약에 지출을 한 1000억을 줄일 수 있겠다 싶으면 한 200억, 300억을 저희가 스스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해치는 범위까지 저희가 수수료를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 사례로 이 대전 요금을 드는데 저희가 공사비랑 사업비에서 절감한 게 약 500억이고 여기서 저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게 160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총 이익이 약 600억 정도 그리고 청산시 추가로 100억 정도 해서 700억을 나중에 준공하고 조합원분들이 나눠 가져가셨어요. 700억을. 그러면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빨리 가야 되겠죠. 네, 재건축.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건축인데 빨리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익을 실현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신통기획을 예로 들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신통기획이라는 걸 해요.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재건축 단지들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신통기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남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후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특혜들을 주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신통기획을 해보니 시의 입김이 너무 세요. 시의 입김이. 사업 초기 단계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이 혜택을 많이 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보면은 시에서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가 뭐냐면 제일 좌측 우측이 5구 타입을 배치를 했고 안쪽에 임대세대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소셜 믹스예요. 임대와 일반 조합원들을 다 섞어라 골고루. 근데 저거는 이거 보면 딱 보셔도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확장이 이건데 일반과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이 가져온 5구 타입 사이에 임대를 이렇게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사업에 갔다면 조합에서 이걸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문제는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이 사업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 5구 타입을 이쪽에 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3구 타입도 임대도 이게 원베이예요. 여러분 포베이는 아시죠? 네, 일반적으로 포베이는 아실 거라서 알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원베이인데 투베이로 다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좀 바로잡고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시공자를 뽑게 되면 인허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분명히 당연히 메이저 시공사를 뽑게 되고, 메이저 시공사는 브랜드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브랜드 기준에 맞춰서 다시 뭔가 인허가를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으로 갈 때 조합에서 무언가를 잘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계를 바꾸게 되는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시공자부터 선정을 하고 처음부터 모든 거를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신탁 방식에서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 인근의 싱글 S구역과 싱글 10구역인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18년 1월에 조합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는 18년 1월에 신탁 방식으로 시작을 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합 방식으로 가고 있는 곳은 이제 겨우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고, 신길 19역의 신탁 방식으로 가는 곳은 이미 2주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르게 가려고 하면 협력업체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아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력업체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공사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착공이나 분양을 하기 전에 용역이 끝나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용역비를 받아간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착공과 분양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 전에 용역이 끝나고 용역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가 여러분들이 착공 분양을 해서 최대의 사업성을 내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허가 받기 쉬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례가 신길 19역의 환경영향평가 1조 관련이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 협력업체는 무슨 해결 방법을 갖고 왔냐면 1조가 걸리는 위에 층들을 날리자라는 해결 방법을 갖고 와요. 얼마나 쉽습니까? 1조 걸리니까 위에 층들 날리자. 근데 저희는 이걸 약간 틀자라는 제시를 합니다. 위에 층들 날리면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일반 분양분이 날라가요. 여러분들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고, 저희는 이거를 동간 거리를 좀 조정을 하고 이거를 약간 틀자 하면서 실제로 위층을 날리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수료를 분양을 해야지 받아갑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착공 분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길 19역인데 추진위 상태로 10년을 갖고 실제로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10년 동안 추진위 상태로 조합을 설립을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풍림, 선경, 효성도 서로 이해가 같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입지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입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서로 오해도 하실 거고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이 상하시기도 할 건데, 여기도 이렇게 서로 간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신탁을 찾아주셨고 저희가 들어가서 주민분들께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다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종전자산평가, 결국엔 여러분들 자산, 제일 중요한 종전자산평가를 관리처 볼 때 딱 한 분이 반대하셨고 모두가 다 동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독립정산제는 저희는 여기도 아까 그 환승센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이 독립정산제 관련한 것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미안 원밸리에서도 이렇게 독립정산제를 해가지고 문제없이 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2주 철거 때도 저희가 사업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 분양가격을 조합 방식은 시공사가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 대금이 들어와야 되지만
와야지만 공사비를 받아가다 보니까 분양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미분양 생기면 공사비 늦게 받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죠. 최대한 분양을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일반 분양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최대한 비싸게 팔 것, 그리고 지출을 줄일 것. 근데 조합 방식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신탁 방식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 시길 19역인데 메이저 시공사가 왔어도 평형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그 예전부터 평형에 대한 상품성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해와서 딱 보셔도 차이가 보이시잖아요. 저희는 포베이 지금 요즘 유행한 이런 평면으로 저희는 상품을 구성해서 사업을 관리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시공사의 공사비를 공사한 만큼만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최초의 계약금 10%를 내게 됩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 분양 수익금의 10%가 처음에 들어오는데 조합 방식은 그거를 시공사가 가져가 버려요. 근데 실제로 공정률은 공사 수행은 한 0.0 몇 프로 할 겁니다. 처음에 한 달은. 이제 땅 팔려고 준비할 테니까. 근데 저희 신탁 방식은 공사한 만큼만 공사비를 줘요. 그냥 공사한 만큼만. 그러면 우리 분양 수익금 들어온 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업비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가 생겨요. 이자가 붙고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 저기 하객 1구역이라는 단지에서도 보면 약 50억 정도가 그냥 이자 수익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안 줘야 되는 돈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신탁사 소개는 뭐 한 1, 2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토지신탁은 1996년도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 아까 여기 나와 설명해 주신 LH, 저희 LH 자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LH 자회사로 시작을 했고 2000년도 중반에 MB 정권 때 민영화가 돼서 지금은 민영화되어 있는 4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신탁사가 14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자산 규모, 자기 자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실적도 서울 약 33개 현장으로 우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서울권에만 하고 있는 현장도 가장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만 하는 임직원 수도 약 5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팀, 그리고 온갖 전문 인력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저희가 그 금융지주는 아니에요. 근데 시공사는 여러분들이 시공사가 두 군데가 컨소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담합을 의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시공사가 공구를 나눠서 시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자금 조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서 비용에 관한, 자금에 관한 걸 저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지주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비 대출을 하거나 만약에 다른 데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시거나 할 때 보면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도 은행들이 나눠서 책임을 질 겁니다. 너무 큰 금액을 한 곳에서만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금융지주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함께 여러분들 풍선유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투자부동산신탁도 한국투자증권을 모국으로 하고 있는 금융주주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자본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있는데, 그리고 지원 부서도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